제가 아는 도반, 훌륭하신 도반께서 연세도 많으신 분이 저보다 선배이신 그 연불 수행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니까 연불이 잘 되더라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셨길래 제가 적어 가져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성껏 집중하지 않으면 소득이 적더라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공부해도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불 집중에도 이 볼테이지, 얼마나 세고 약하냐의 집중 상태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성껏 집중해서 잘 되는 때가 있고 잡념만 가득한 집중이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 정말 헌신적인 마음, 그런 생각을 넓고 강하고 깊게 하면서 우주에 사는 모든 중생들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야지만 내 에너지 센터의 빛이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셨고, 두 번째는 가만히 앉아서만 연불을 하니까 오히려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이 사람의 몸은 분명히 물리적인 도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50분 동안 있으면 반드시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게 우리 사람의 몸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요가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해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수행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몸만 아파지고 병만 생기고. 그래서 지혜를 이용해서 몸을 어떻게 하면 잘 기혈이 통하고 이 진리를 깨닫게 좋게 되겠느냐.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요가를 움직이는 명상법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요가를 단순히 예뻐지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만 해요. 물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걸 하면. 근데 원래는 명상이나 연불이나 이런 걸 잘하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걷는 것은 가장 좋은 연불이에요. 연불과 가장 좋은 바른 그 매치가 잘 되는 수행이 잘 되는 거는 걷기 연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사람이 뭔가 곰곰이 생각할 때는 걸으면서 생각하잖아요. 뱅뱅 돌면서 만화책에도 보면 빙빙 돌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만화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만 하는 것이 연불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참으로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걸으면서 걸음마다 리듬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불을 하는 것이 더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앉아서 집중하는 것보다 서서 하는 명상이 더 좋을 때도 많아요. 그거를 중국 공부기에서는 참장이라고 말해요. 참장. 서서 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래서 서서 이게 수련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더 좋다 그럽니다. 그런 점도 있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일어서서도 가만히 서가지고도 연불을 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항상 정성껏 연불에 집중하지 않으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연불을 늘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용불용설이란 말이 있잖아요.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발달하고 안 쓰면 또 망가지고 점점 더 퇴화해버리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서양에서는 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이야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운동을 하면 근육이 많이 좋아지고 체력도 더 좋아지고 안 하면 퇴화되고 병도 들고 그런다 이런 거. 그걸 루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발견했다 그래서 루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뭐 삼척 동자라도 그 말은 다 알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아마 굉장한 발견이겠죠.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사용하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잘하게 되고 체력도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사용을 안 하니까 점점 더 작아진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사람의 심장은 자기 왼주먹만 해다 그래요. 심장이 요만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엑스레이가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이 2배보다 더 큰 2배 반 이렇게 큰 사람이 있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친구가 멀쩡해. 아주 건강하고. 근데 그래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나 중거리 선수라는 거야. 중거리.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단거리 선수도 아니고 중거리 선수래요. 왜 그럴까요? 장거리는요. 오래 달리면 산소의 빚을 갚아요.
그래서 이 심장이 그렇게 큰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더 크지만 중거리 선수보다는 작아요. 좀 작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거리를 뛰고 그만두면 그때가 제일 위험한 빚을 제일 많이 지기 때문에 젖산이라는 노폐물이 엄청나게 분비돼요. 우리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게 타면서 에너지를 내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사람은. 그러면 에너지가 탔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매연이 나오겠죠. 매연이 바로 젖산이라는 것입니다. 산이란 말자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산성을 띠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뛰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젖산이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그 젖산은 누가 밖으로 치우느냐? 산소라는 트럭이 그걸 실어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요. 그런데 숨을 먼저 이렇게 쉬어가지고 뛰는 게 아니잖아요. 뛰고 나서 숨이 부족하니까 헐떡헐떡 쉬어가지고 빚을 갚아요. 먼저 꾸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빚을 갚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산소 부채량이라고 말합니다. 산소를 빚을 지고 가는 양이다 이거야. 산소 부채량이 큰 사람은 심장이 강한 사람이죠. 크고. 산소 부채량이 가장 큰 사람이 중거리 선수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니까. 나중에 빚을 많이 갚다 보면 어느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데드포인트라는 게 있고 제일 힘들 때 데드포인트, 죽는 점이란 뜻이니까 진짜 죽어요. 그때 잘못하면. 중거리 정도 뛰면 그 정도 와요. 근데 그거를 숨을 계속 갚으면 나중에 빚을 어느 정도 갚아가지고 세컨드 윈드라는 때가 와요. 그러면 덜 힘들어요. 힘들긴 힘들지만 좀 아주 어려울 때보다는 참을만 해요. 그걸 세컨드 윈드라고 말합니다. 그게 연구를 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그런 고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좀 수월해지는 때가 와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런 걸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갈지도 몰라요. 제가 몇 번 설명을 하긴 했는데 다른 동영상에서 사람이 뭔가를 본다는 것은 우선 고개를 돌려서 거길 봐야 되죠. 홍채가 쫙 조리개를 이용해서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영상을 딱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 뇌 뒤쪽에 6개의 병렬식 컴퓨터 같은 게 쫙 연결돼 있어요. 이 뒤에, 머리 뒤에. 이건 반드시 영상 처리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처리해가지고 뇌로 보냅니다. 그럼 뇌에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지령을 내려요. 그럼 그렇게 행동하는, 공이 날라온다. 오른쪽으로 날라온다. 이만큼에 움직여라. 딱 움직여서 공을 딱 잡어. 이런 것들이 다 그 영상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 화면이 보이면서 막 이렇게 이 시각신경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상상을 초월해요. 본다는 것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래서 영적인 수련을 하는 사람은 단순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백화점에 쇼핑 가고 저 시장 바닥에 구경 다니고 막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해요.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영역이 많이 소모됩니다. 왜? 여기 우리 몸 안에 있는 일꾼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귀로 듣는 거는요. 5만 명밖에 일을 안 해요. 사람이 무엇인가 보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일꾼들이 150만 명이 일해야 돼요. 몇 배입니까? 상상 초월로 많은 300배의 에너지를 더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텔레비전을 계속 보는데 텔레비전 가만 두어서 편하게 보는데 무슨 에너지가 소비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뇌 기능도 마비되고 감상 능력이 마비될 위험까지 있어요. 이게. 또 5번째, 쓸데없는 걱정은 몰아내고 두뇌 속의 모든 부분을 가동해가지고 연부를 하는 것에 충당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잡념은 다 몰아내버리고 연불에 집중해라 이런 뜻이죠. 걱정도 습관인 것입니다. 잘 못 살고 괴롭게 사는 사람 보면 항상 근심 걱정으로 말을 해. 말하는 것조차도.
무슨 일을 실패하는 사람들은 언어 모형이, 말하는 방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말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자비롭고 깊이 많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부를 하면 확실히 진보합니다. 보증하겠습니다. 그 도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